이슈 인터뷰 민주당 광산구을 민영배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영배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따뜻한 곳에 계십니까? 예, 저는 다행히 지금 저희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제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네네.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네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있는데 이분들 중에 보상을 받는 분이 있고 받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네. 그 받지 못하는 분들을 받게 한 겁니다. 아, 그럼 이번 개정안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5.18 관련자들의 형평성 문제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5.18 네. 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제가 2020년에 5년 전이죠. 국회에 막 들어와서 보니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상이자 이렇게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저 세 사망, 행불, 상이 이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제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분들,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 수배 연행 구금된 분들, 그다음에 공소 기각 유죄 판결, 면소 판결, 해직 또는 학사 징계를 받은 사람, 예. 요걸 좀 신설을 했습니다. 아, 그랬는데 이걸 신설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 법에 그 2조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하는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를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 법에 이제 5조에 보면 네. 보상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 당시에는 보상금이 이렇게 관련자가 되면 당연히 보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았어요. 예. 근데 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사망, 상해, 행불 이거 빼고 나머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 보상금 지급 관련 규정은 미처 손을 보지 못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이제 판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그 세 부류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예. 아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 그 범위를 확대를 한 건데 마치 그 성폭력 피해자에 관해서는 추미애 의원님이 따로 발의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14일에 그것만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거는 이제 하시도록 하고 제가 이제 그걸 나머지 부분을 다 한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차별과 형평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보상 범위를 이제 넓히게 된 건데 예를 네. 들어서 수배, 연행, 구금 예. 당했던 이제 포함 예. 이런 피해자도 포함이 된 건데 그렇죠. 구체적인 심지어 학사징계나 해직된 분들까지. 예. 네.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이 관련자로 이 판정을 하는 것은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 판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 판정을 받으면 되는 거여서 그 판정 기준은 매우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대표 네,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 예. 함께 하셨던 의원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이번에 같이 이제 하셨습니까? 광주 지역의 7분 의원님들은 저 말고 7분 의원님들은 다 같이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서울이나 전북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박균택,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예. 예, 정진욱, 조인철 국회의원 그리고 이게 김현 이제 강제에 관련된 이런 예. 일들은 이제 8명 중에 어느 분인가가 보통 발의를 하게 되면 예.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보통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려면 10명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법안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광주하고 관련된 사안은 대개 좀 함께 이렇게 발의를 하고요. 이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지역 의원님들께 이제 찬성
동의를 받아서 공동 발의를 받아서 제출하게 됩니다. 예. 보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보상을 받은 분들하고 40여 년 지난 지금 보상을 받는 분들 사이에는 보상 금액 산정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서 물가 인상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무슨 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네.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실질적인 변화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우선 관련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냐 아니냐에서 그 범위가 이제 관련자 범위가 말씀드린 대로 사망 행불 상위에서 말씀드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확장이 됐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이제 수배 연행 당해가지고 고충을 겪은 분들도 계시고 또 면소 판결이나 특히 해직이나 학사징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에 언론인 분들 같은 경우 해직된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 이런 분들도 이제 이 불이익이 사라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게 크죠. 예. 5.18 관련자로 인정이 되고 보상까지 받게 되면. 예.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차별 해소, 불이익 해소, 그다음에 명예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분들 중에 사실은 보상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던 분들 중에는 상당히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없지 않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현실적 금액으로 보상이 되면 아무래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겠죠. 예. 예. 아직까지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정확히 되지 않았고 또 정의라는 보상 자체도 아직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이번 개정안 발의가 전체적인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나 정의로운 보상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고요. 5.18 관련자의 명예 회복 이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게 그동안 사실은 5.18 관련자라고 하는 것 자체의 범위가 매우 한정돼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폭넓게 인정이 되면서 명예가 회복되고 정의로운 그런 보상이 되는 그런 게 되고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 진상규명이나 보상을 넘어서서 5.18 정신의 계승 이런 점에서도 저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현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네.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라고요. 네. 21대 말에서 22대 초에 이제 걸쳐서 민주당에서 그런 기구를 운영을 했어요. 거기에 제가 단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검찰들이 계속 사건을 조작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분들을 계속해서 기소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네. 저는 사실 지금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지금 4건 최근에 이 법인카드 사용까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5건이 기소가 지금 돼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것 중에 어느 하나도 정상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보질 않아서 사실은 열흘 전에 있었던 그 선거법 공판 네. 재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무죄라고 보는데요. 대개 보면 저희가 이제 사건 조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개 사건들을 짜깁기 해서 여기저기 조각조각들을 갖다가 사건을 만드는 그야말로 사건을 조작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4개, 5개 재판이 모두 무죄야 정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 선거법 그 형량이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걱정들은 많이 하셨지만 저는 내심 걱정을 했지만
제대로만 판단을 하면, 제대로만 재판을 하면 뭐 무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재판부가 가끔 그렇게 엉뚱하게 하는 수가 있어서 네. 걱정을 했었습니다. 예. 예. 선거법 위반 사건 이제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었고 어제 네.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이 두 판결을 넣고 민주당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네. 둘 다 무죄해야 되는데 왜 지난번 건 유죄고 이번 그러니까 위증교사는 무죄가 되고 더 위중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했던 위증교사는 무죄가 되고 지난번 선거법 그렇게 높았지.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되니까 둘 다 무죄인데 이상하다 하는 이런 판단하고 네. 또 하나는 지난번엔 좀 이상했는데 이번에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나오면서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그러잖아요. 진실과 정의를 되찾은 재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게 다 이 무죄인데 이상하게 가다가 바로 잡혔다는 그런 흐름이 있죠. 예. 예. 이 두 재판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거 좀 세속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네. 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억지 기소하고 너무너무 괴롭히면서 저희들 표현을 하자면 법정 연금 상태에 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 못하도록 계속 법원에 끌려다니도록 만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결론은 무죄인데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민주당이 이 단일 대우로 결속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제 판결 나오고 조금 더 민주당이 이제 결속하는 계기가 그럼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렇게 예. 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윤석열 투쟁 내지는 대여 투쟁도 그 결속력의 바탕에서 좀 더 제대로 강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있었던 위중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거꾸로라고 대한 봅니다, 저는. 네. 이거는 그대로 가고 예. 사법 시스템 안에서 지난번 선거법 그 위반 재판 사건에서. 결과가 네. 선거법 위반이 오히려 바로잡힐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반대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들은 다 네. 대부분 다 말씀드렸듯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에 단장을 하면서 거의 광주의 양분남 의원님 법조인들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 박준택 의원님 이런 분들 박준택 의원이 간사를 했어요 당시에.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간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 저는 이제 그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좀 그쪽에서 약간 좀 느슨하게 결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미 이거는 조작이다. 검찰이 계속 억지 기소를 하고 있다. 조작 기소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이런 게 팽배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말과 정반대로 이번 사건은 그대로 이제 갈 거고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사건이야말로 사법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바로 잡힐 거다. 그래서 아마도 항소심에서 2심에서 저는 바로 잡힐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기소가 된 사건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민생을 돌봐야 되는 당 차원에서 아무래도 에너지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아직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몇 가지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당내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고요. 민주당이 171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예.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대로 꾸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근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도 그랬었는데 21대 때도 그랬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생 행보 말고 다른 행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있다고 해서 법정에다 자꾸 연금을 해두려고 하지만 그래도 민생 행보는 계속한다. 네. 특히 이 법의 법적인 대응하는 과정은 그건 그야말로 전문가들 영역, 법정의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해가면서 민생을 챙기는 일에 계속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재판으로
특히 이제 정치검찰에서 기소를 통해서 이걸 계속 거기다 묶어두려고 하지만 오히려 많은 의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역할 분담을 하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 재판 관련한 이런 투쟁을 해 나가고 이런 숫자는 실제로 전체 숫자의 뭐 5분의 1도 안 돼요. 네. 나머지는 민생 쪽을 챙겨가면 되기 때문에 예. 거대 여당이 갖고 있는 장점, 이 수적 우위라고 하는 이 장점을 살려서 대표도 이 재판 쪽하고 이 민생 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뭐 그것도 민생 챙기는 것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민생을 제대로 못 챙기는 거 아니냐. 재판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는 접어두시라 이런 말씀이시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올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세 번째 거부권을 했네요. 아이고 이건 어떻게 정말, 보십니까? 예. 저는 정말 이 요즘 구호가 그런 거거든요. 이 정말 보다 못 보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거 보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연루되면 대통령 임기 중에 다 조사를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만 특이하게 국가 권력을 자기 가족 지키는 데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무슨 위헌인이 어떤 해가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정말 특이한 경우에 저기 뒷면에 있는데 그래서 요즘 구호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김건희 특검해야 한다는 것. 구호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구호입니까? 이제 집회하면 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김건희는 특검이다. 네. 특검 받아라. 그 다음에 아무리 살펴봐도 윤석열은 안 되겠다.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도가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일찍이 없던 이번에 25번째거든요. 예. 지금까지 있던 모든 거부권을 합쳐도 이것이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거부권 정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나온 오늘 아침에 낮에도 가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규탄 성명을 내고 했거든요. 그때도 그 마지막 구호는 그런 겁니다. 이리 봐도 국민이 아니요. 네,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부권을 저렇게 남발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계속 가져가는 게 정말 납득할 수 없고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무래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그냥 어떻게 세 번째 그것도 자기 부인에 관한 건데 대통령 부인에 관한 건데 가족에 관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제2요구 법안이 25개째가 됐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거부권 행사로 다시 다음 달 10일에 재표결에 붙이기로 했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래서 원래는 11월에 하기로 했는데 12월로 지금 미뤘거든요. 네. 이번 달에 하기로 했다 12월로 미뤘는데 그거는 이제 특히 이번 거부권은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야가 어느 정도 여당이 요구한 내용을 다 받은 거란 말입니다. 예. 조사 범위를 많이 축소하고 제3자가 이 특검을 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 2가지로 좁혔지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에서 요거 정도는 이런 정도 특검은 제의를 해서 찬성을 해줘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생겼고 이거를 좀 관철시켜 보기 위해서 조금 좀 뒤로 미룬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다음 달 10일이면 그때 이제 재표결 됐을 때 어떻게 됐을지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힘있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날씨도 추워졌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계십니다.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주권자 시민들의 생활을, 민생을 잘 돌볼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거부권 정국 만들고 정치검찰로 이 야당 탄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저희들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어깨 겹고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